진행하겠습니다. 시트는 표시 형식. 지난 시간에 표시 형식 기능이 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표시 형식 좀 어려우니까 복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제 원본의 형태는 변화가 없이 화면상에 나타나는 꼴이 바뀝니다. 네? 원본의 변화는 없이 화면상에 나타나는 꼴이 바뀝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표시형식 기능을 없애는 건 뭐 여기서 없애면 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적용. 여기서 했는데 자 일단 이런 생각을 해보죠. 여기 서울 지점, 부산 지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밖에 없느냐?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세 개의 숫자들이 있다 선택하시고 표시 형식 기능이 리본 메뉴에 밖에 없느냐? 아니,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셀스식 대하상자를 표시하는 단축키가 컨트롤 1이라고 그랬고요. 컨트롤 1. 단축키 사용하시고 지금 아마 안 미칠 거예요. 자, 표시 형식. 자, 범주는 분류라고 해석하시고요. 분류. 그래서 일반은 우리 방금 표시 형식 기능을 없는 게 일반이고요. 그 다음에 숫자 범주에 가시면 이거 어제 안 했죠? 했어요? 안 했죠? 자, 천 단위 구분기호 체크.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셀 범위를 선택하시면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밝게 나타나 있는 이 부분이 여기에 샘플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본보기. 보기에 보시면 결과가 이렇게 바로 보일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소점 자릿수를 조정하고 싶다. 결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확인해서 나와 보시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컨트롤 1. 그냥 이 상태 그죠. 음수일 때는 가면 지난 시간에 아마 여기를 숫자를 선택했을 때 음수일 때 빨간 색깔 나왔거든요. 그건 어떻게 했냐고요? 여기 있는 거 선택했겠죠. 자, 컨트롤 1. 그냥 해드린 게 아니고 시험에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만 할 거고요. 표시 형식은 뭐 해드리려고 그러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자, 이번에 통화 범주로 가겠습니다. 자, 뭐 한글 시험이다 보니 카페 단위는 원화밖에 나오지 않고요. 원화를 표시할 것이냐, 표시하지 않을 것이냐. 소수점 자릿수가 필요하다면 적당히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값 조절 단추로 표현할게요. 이거 값 조절 단추. 그리고 만일에 음수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표시할 것이냐. 뭐 빨간색 표시하겠다. 가로 표시하겠다. 그래서 나가보시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확인해 보시오. 합의 단위가 앞쪽에 붙어 있네요. 원화 표시가. 자, 그 다음 컨트롤 1. 오늘 이제 단축키 꼭 애워버리세요. 네? 오늘 계속 쓸 겁니다. 몇십 분은 쓸 겁니다. 회계. 자, 회계는 지난 시간에 회계 표시 형식에서 여기 누른 거 있거든요. 회계 표시. 그래서 뭐 원화 표시가 그때 특징이 원화 표시가 셀 앞쪽에 있었다. 그 다음에 숫자 0을 대시로 표시했다. 그 다음 또 다른 특징은 통화와 비교해 봤을 때 또 다른 특징은 음수 표현 방법이 따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도 화폐 단위 원화 표시를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한다면 소점 자릿수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확인해서 나가면 뭐 화폐 단위가 앞쪽에 있고 뭐 대시로 나오고 자 그다음 0.127호 자 우리 선택하는 데이터가 몇 개라고요? 항상 머릿속에 100만 개라고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100만 개.
자, 우리가 선택하는 데이터가 한두 개가 아니고요. 100만 개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한두 개면 그냥 손으로 수기로 그냥 암산, 수기로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엑셀을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엑셀을 배운다는 건 많은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자료는 100만 개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0.127로 실수값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소점이 있는 데이터가 100만 개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선택하시고 컨트롤 원, 죄송합니다. 백분율 범주도 있거든요. 백분율 범주. 소점 자릿수 몇 개짜리까지 나타낼 것인지 판단하시고.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자, 그러면 어제 지난 시간에 하셨던 제가 여기에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 여기 서울 지점, 부산 지점, 광주 지점 처리하는 건 어떻게 하냐 제가 가르쳐 드린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지금 여기까지 오늘 어제부터 오늘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표시 형식을 설정하신 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표시 형식을 내가 선택해서 쓴 꼴이라고 선택해서 썼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서울 지점, 부산 지점, 광주 지점이라고 이렇게 붙여야 되는 지점을 붙이는 회사에 다닌다. 평범한 회사예요.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요? 그런 회사는 우리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지점을 선택해서 쓰라고 만들어져 있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표시 형식을 내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자, 서울, 부산, 광주라는 데이터 보이시죠? 데이터가 몇 개 있다고요, 도시명이? 100만 개. 오케이. 100만 개 있습니다, 100만 개. 그게 지점을 붙이라고 합니다. 자, 단축키 컨트롤 1, 셀 서식 대화 상자에 들어가셔서 범주. 자, 그런 게 아마 찾아보면 없을 거라고요.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자 지정 범주에 가시고 오른쪽에 형식, 사각형이 보일 겁니다. 흰 사각형. 이게 입력란이라고 할게요. 기존에 있던 거 다 지우시고. 그리고 제가 수업 중에 이렇게 타이핑 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화면의 어딘가에서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수업하시다 보면 느끼실 겁니다. 자, 일단 우리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되죠? 서울 지점, 부산 지점, 광주 지점 나와야 되죠. 그러면 지금 원본 자료에 서울, 부산, 광주라는 건 고스란히 그대로 다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를 문자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표시하라는 기능을 가진 기호, 약속된 기호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걸 약속된 기호를 제가 수업 중에 코드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코드가 골뱅이 코드라고 합니다. 표시 형식에서 골뱅이 코드는 문자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표시하세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공통된 내용이죠. 지점은 쌍따옴표 문구서 처리한다 라고 하는 게 기본 규칙이고, 하긴 이해되시죠? 이제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드는 솔직히 이제 규칙이니까 외우셔야죠. 이제 외워야 되는 부분이고. 자, 밑으로 갑니다. 일단 밑에 아마 날짜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일단 지울게요. 지우는 키가 뭐라고요? 딜리트 키, 딜리트 키. 셀에 있는 데이터 지우는 거 딜리트 키 지웁니다. 자, 저하고 똑같은 형태로 입력하세요. 2022 연월일 부분을 대시로 합니다. 대시 8 대시 1, 죄송합니다. 아니요. 1-2라고 입력할게요. 죄송합니다. 1월 2일. 그리고 잠깐만요. 아직 엔터 치지 마세요. 자, 지금 방금 제가 1-2로 입력했습니다.
제가 입력한 형태가. 그리고 이제 엔터 치겠습니다. 치면 꼴이 바뀐 거 보이세요? 01-02로. 날짜는 기본적으로 여기 0을 붙여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0을 붙여서. 이런 형태의 날짜를 뭐라고 하냐면 간단한 날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한 날짜. 그러면 날짜를 나타내는 미리 만들어진 형식의 자세한 날짜라는 것도 밑에 있네요. 자, 클릭하면 볼까요? 하면 기본인 이 날짜를 보고 계세요? 제가 하면 기본인 이 날짜를 이런 형태로 표시하겠다. 자세한 날짜라는 이름을 달아서 한글로 연월일 요일까지 나타나는 이런 꼴로. 자, 여기까지 해보셨으면 한명상에 나타난 꼴로 바꾸겠다. 간단한 날짜로 변경하시고 기본 형태인. 그러면 여기도 이제 날짜를 뭐 어떻게 바꿀 것이냐의 꼴을 바꾸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약속된 코드, 기호인 코드라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연도를 관리하는 코드가 Y입니다. 이어의 Y. 월을 관리하는 코드가 month의 M입니다. 일자를 관리하는 코드는 day의 D입니다. 이 코드를 이용해서 처리합니다. 자, 셀 선택하시고 나는 이 날짜를 이렇게 표시하겠다 하고 싶다. 컨트롤 1.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 기억나시죠? 엑셀은 엔터를 치면 뭐 한다고요? 데이터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문자, 숫자, 날짜, 시간, 논리 데이터 기억나십니까? 그 증명이잖아요, 지금. 이 셀에 데이터 입력하니까 이 셀의 데이터의 종류가 뭐라고요? 날짜란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위치에 가 있죠, 지금. 보이세요? 오케이. 그리고 오른쪽에 미리 만들어진 형식들이 있네요. 뭐 첫 번째 게 간단한 날짜고 밑에 게 두 번째 게 뭐 자세한 날짜 형태 같고요. 그 다음 밑으로 쭉 훑어보세요. 천천히. 쭉 훑어보시고, 아, 이런 꼴로 날짜를 표현할 수 있구나. 영문월도 나오네요. 뭐 이런 것들. 자,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목록들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자, 지울게요. 자, Y라는 코드를 2개 조합합니다. 2개. 그러면 연도 끝자리 2자리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규칙들을 이제 전달해 드릴 건데, 키보드상에 있는 기호들 있죠? 키보드상에 있는 기호들. 스페이스, 공백, 그냥 쓰세요. 쌍따옴표 안 묶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코드는 소문자로 입력하셔도 되고 대문자로 입력하셔도 되고 뭐 상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 뭐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도 4자리 마음이 나타납니다. 자, 한 칸 띄우고 M 1개. 이제 M 1개. 월을 관리하는 코드 M 1개.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월을 한 자리 표시하세요. 그러면 1, 2, 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달까지는 한 자리니까 크게 무리가 없죠. 표시하는데. 그럼 10, 11, 12는 한 자리 표시하라고 해서 이게 그러면 1의 자리인 0, 1, 2로 표시해 버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이라고 표시하면 그게 1을 진짜 1월 달인지 11월 달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못 하겠죠. 그래서 기본 규칙입니다. 아주 근간이 되는 규칙입니다. 원본의 자릿수가 크면 모두 다 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본의 자릿수가 10, 11, 12는 두 자리잖아요. 자릿수가 크죠. 그러면 무조건 다 표시입니다.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거의 개수와 상관없이. 예? 자, 한 칸 띄우고 M 2개. 이건 월을 2자리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 11, 12는 원래 2자리니까 표시하는데 무리가 없겠죠. 그런데 1부터 9까지는 자릿수 한 자리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0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 칸 띄우고. 자, 지금 여기 보기 영역에 나오는 이런 꼴들은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아마 달력을 잘 생각해 보시면 저런 형태를 어디선가 보셨을 겁니다. 자, M 3개. 영문을 앞자리 3자리 나오는 달력 보신 적 있죠? 왜 대답 안 하세요? 네. 꼭 강요하는 것 같잖아요. 자, 좀 자연스럽게 대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자, 아닙니다. 원래 대답 잘 안 합니다. 그 다음 N 4개.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마음속으로. 자, 영문월 플레이. 자, 그러면 달력에
그러면 연, 월,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일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일자는 D 코드를 쓰고요. D 코드 한 개, D 코드 두 개, M 코드 한 개, M 코드 두 개와 같은 원리입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 다음 달력에 연월일 정보 외에 또 어떤 정보가 남아있죠? 달력에 연월일 정보 외에 어떤 정보가 남아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요일 달력 없어요? 지금? 요일 자 D 세 개, 영문열 앞자리 세 자리다. 좋아. 한 칸 띄우고 D 네 개, 영문열 풀네임이 이렇게 다 나타납니다. 자, 한 칸 띄우고 우리는 한글 쓰잖아요. 그리고 아까 방금 자세한 날짜라는 거에 한글 요일이 나온 거 보셨죠? 그건 A 코드를 씁니다. A 세 개, 요일자가 없는 한글 요일, 요일자가 있는 한글 요일 A 네 개.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저 공통된 내용은 이건 작성하지 마시고 그냥 화면만 보세요. 공통된 내용은 코드의 맨 끝에 아니면 코드의 맨 앞에 코드의 가운데 에? 공통된 내용 쌍따옴 빼먹어서 표시하는데 그게 위치는 코드에 뭐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넣으면 돼. 작성하시면 된다. 됐습니까? 이건 치울게요 일단. 그리고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생소하기 때문에 지금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거든요. 자, 확인. 그러면 나는 2022년 대시 01-0이라는 이 날짜를 기본이 되는 날짜를 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 됐습니까? 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 표시형식. 물론 이렇게 쓰진 않겠죠. 몇 가지 조합을 쓰겠죠, 이제. 자, 그다음 그러면 날짜를 관리할 때 YMD라는 코드가 있었던 것처럼 시간 데이터를 관리하실 때는 hour의 H, minutes의 분을 관리하는 코드, minutes의 M, 초를 관리하는 코드, second의 S라는 코드를 씁니다. 그거. 요거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코드의 종류만 잠깐 언급해드리고요. 실제 크말 2급 시험에 뭐 시간에 대한 부분은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코드를 언급하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 예제 자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 좀 하려고 미리 조금 썰을 좀 풀어놓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밑으로 갈게요.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약속된 기호인 코드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오늘은 0코드와 코드입니다. 코드 숫자 아닙니다. 샵 코드를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숫자 데이터가 여러 개 있네요. 자, 그 중에 메뉴에 있는 거 하나 선택하시고 물론 선택은 한 개가 아니고 100만 개입니다. 자,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자,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방금 숫자 범주에서 보셨던 이런 내용들인데 이 내용을 코드로 처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사용자 지정. 자, 형식 입력란에 기존에 있던 거 다 지우시고 0코드 하나만 입력을 하면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정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 아까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 0,000 하면 이렇게 세 자리마다 이렇게 콤마가 들어갑니다. 세 자리마다. 그 다음 0코드가 방금 숫자를 다루는 코드라고 설명드렸죠. 이 녀석이 그러면 0코드가 심표를 만나면 심표가 0코드를 만나면 주객이 바뀌었군요. 심표가 0코드를 만나면 이 녀석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천 단위 작업이구나라고 판단을 내리고요. 그러면 점은 그러면 점을 찍고 점이 0코드를 만나면 이 녀석은 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자리부터 뭐 소수점이 시작되구나라고 판단하겠죠. 숫자니까. 그래서 아까 소수점 자리 조정하신 거 있었죠.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뭐 몇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리고 공통된 내용이 있다. 코드의 앞, 가운데, 끝에다가 표시하면 된다. 저는 끝에다가 이중 따옴표 1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제가 이렇게 입력란에 이렇게 작성하는 내용들은 아마 시트상에 어딘가에 다 있을 겁니다. 화면에 어딘가 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숫자 데이터 100만 개 선택했습니다.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형식 입력란에 가셔서 자, 이번에는 샵 정수 부분만 표시해 줍니다. 이것도 같은 원리로. 그리고 천 단위 구분기호 쉼표가 샵 코드를 만나면 숫자를 다룬 코드이다 보니까 이것도 천 단위 작업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찍으면. 점을 찍으면 이 자리부터 수점이 시작되는 거야. 왜? 샵이 숫자를 다룬 코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 몇째 자리가 나타날 것인지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고 저는 소점 둘째 자리가 나타날 거고요. 그다음에 공통된 내용은 쌍따옴표 문구로 나타나겠다. 원이라고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니 왜 이런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굳이 0코드, 샵 코드 두 가지 종류를 이용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느냐? 뭔가 다른 점이 있으니까 있겠죠. 그 차이점, 다른 점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100만 개 선택했습니다. 컨트롤 1, 셀스식 대화상자 화면 나타내시고 사용자 지정, 자, 차이점 확인입니다. 방금 제가 0코드 하나가 정수 부분을 표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1의 자리를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숫자 1의 자리를 표시하라는 얘기인데 아까 날짜 할 때 제가 기본 규칙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라 그랬죠? 원본의 자릿수가 크면 원본을 다 표시해야 되는 게 기본 규칙이니까 어쩔 수 없이 원본이 다 나타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제가 정수 부분을 표시합니다라고 말해서 한 건데 그러면 이렇게 0코드 두 개가 조합이 되면 무슨 이야기죠? 1의 자리, 10의 자리를 나타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원본의 자릿수가 크면 원본을 다 나타내야 된다는 게 기본 규칙이라고 했죠. 이게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 그러면 셋, 넷, 다섯 개 요거까지 이해되시죠 이제? 예? 숫자 데이터를 다섯 개의 자리로 나타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원본이 다섯 번째 자리까지 있으니까 다 1, 2, 3, 4, 5, 6, 7, 1, 2, 3, 4, 5, 7까지 다 나타나겠죠. 왜 7이죠, 이게? 이게 5가 아니고 6이고. 자, 뭐, 어찌됐든. 반올림돼서 나타납니다, 이건. 자, 그런데 여기다가 사용자가 더 요구합니다.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자리를 표시하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원본의 자릿수가 부족하죠. 예? 열 자리 나타내는데 다섯 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0코드의 특징이 뭡니까? 빈 자리를 0으로 채워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소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넷째 자리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뭐 나타내는데 문제 없죠. 근데 여기서 사용자 더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자리를 나타내달라고. 근데 원본의 자릿수가 네 번째까지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자리에 대해서는 0으로 채워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0코드입니다. 공통된 내용에 대해서 쌍따옴표 문구 처리 원. 확인. 자, 1, 2, 3, 4, 5, 6, 7, 8. 자, 이게 왜 이거는 5였는데 7이 되고 있네요. 자, 셀스식 대화상자에 들어가시고 또 다른 그럼 샵은 어떻게 되느냐? 샵 코드 하나를 표시를 하면 이것도 정확한 의미는 1의 자리를 표시하세요. 원본의 자릿수가 크면 원본을 다 표시합니다. 자, 샵 코드가 두 개면 1, 10의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원본의 자릿수가 크면 다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 3개, 4개, 5개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 사용자가 더 요구합니다. 정수 부분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자리를 더 나타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본의 자리가 부족하죠. 그러면 이 녀석은 샵 코드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원본의 빈자리를 0으로 표시해주지 않는다. 0과 비교했을 때, 0 코드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소점도 마찬가지. 점을 찍으면 소점이라고 인식을 할 거고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까지 나타내는데 무리가 없겠죠. 필요한 만큼 나타내시면 되니까 본인이. 근데 어쨌든 원본이 네 자리가 네 자리 나타내는데 여기서 사용자가 또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나타내달라고. 그러면 원본의 부족한 자리에서 아무 반응이 없는 게 샵 코드의 특징이고요. 뭐 상대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숫자 0을 0으로 표시해주지 않는다. 빈자리를 0으로 표시해주지 않는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통된 내용이 있다면 쌍따옴표 묶기들이 또한. 자, 또 다른 특징이 뭐가 있냐면 숫자 0에 대해서 어떻게 또 반응을 보이는지 설명을 드리면 자, 숫자 0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0 코드 쌍따옴표 1 자, 이렇게 작성하고 그냥 나한테 설명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숫자 0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샵 이민가운 배우한 열심히 잘 따라오고 계시죠? 공부하기 어렵으니까 재밌는데 열심히 하세요. 자, 여기까지 코드 작업이 끝났으면 나가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면 뭐 크게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은데 보시면 숫자 0에 대해서 0 코드는 0으로 표시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샵 코드는 숫자 0을 0으로 표시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숫자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셨는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원본 숫자가 123이라는 원본 숫자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표시 형식 처리를 0,000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요게 뭐라고요? 1의 자리를 표시하는 이야기입니다. 3, 원본에. 요건 10의 자리를 표시하세요. 2, 요건 100의 자리를 표시하세요. 1. 그리고 원본에다가 네 번째 자리 표시하세요. 없죠? 0코드는 빈자리를 뭘로 처리한다고요? 0으로 표시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어찌됐든 숫자가 4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콤마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숫자가 4자리니까 콤마가 들어가겠죠. 당연히. 천 단위니까. 이 콤마 보이잖아요. 여기 코드에. 그럼 여기에 콤마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코드의 문제점이 뭐죠?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정수값 앞에 0을 붙여서 쓰냐고요. 그런 경우는 없겠죠. 이 코드 좀 이상하네요. 예? 이상하네요. 잘못되었다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좀 이상해 보입니다. 물문과 좀 안 맞습니다. 자, 그러면 123을 샵으로 처리하면 코드 처리하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똑같이 1의 자리를 표시하세요. 10의 자리를 표시하세요. 설명 잘 듣고 계시죠? 자, 100의 자리를 표시하세요. 1. 그러면 자, 네 번째 자리도 표시해달라고 요구한 거잖아요. 근데 원본에 네 번째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원본 비자를 0으로 표시해주지 않는다. 아무 반응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 샵, 샵이라는 코드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이 녀석이 제가 방금 데이터를 몇 개 선택한다고 했죠? 우리가 100만 개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선택한 데이터에 100만 개나 되는 데이터에 0값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코드가 샵이라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코드가 숫자 0을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또 불금이라고 또 나가서 마치고 나가서 이거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빨리 대답하세요, 빨리. 그거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는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럼 이해하신 겁니다, 제대로. 자, 그러면 이 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코드를 혼용해서 씁니다. 혼합해서 씁니다. 자,
자, 그 밑에 숫자 데이터 하나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이제 외우셨죠? 자, 사용자 지정 기존에 있던 내용들 지우시고 입력란에 있던 내용들.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이런 생각이에요. 자, 우리가 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숫자를 다룰 때 앞 정수값 앞에 0을 붙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코드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샵 코드로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샵, 콤마, 샵, 샵. 그 다음 1의 자리에는 샵을 쓰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0 숫자 0을 만났을 경우에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으니까 그 자리가 숫자 0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셀상에. 그래서 1의 자리에는 0 코드를 혼용해서 조합해 쓴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점. 자, 소점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앞에 거는 다 정수 부분만 생각한 건데 소점 이하는 0 코드를 쓰는 게 좋을까요? 샵 코드를 쓰는 게 좋을까요? 오케이. 방금 들으셨나요? 0이라고. 자, 왜 그렇죠? 비어있는 자리가 있으면 소점 이하에 비어있는 자리가 들쭉날쭉거리면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뭘로 채워넣는 게 좋을까요? 0으로 채워넣는 게 좋겠죠. 그래서 0 코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코드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만병통치약처럼 쓰기 때문에 커말 유급에서 꼭 좀 그냥 만병통치약처럼 쓰이니까 그냥 애우세요. 그래서 다는 설명을 다 하진 않았겠지만 밑에 보시면 요 코드의 내용이 요렇게 보시면 요 비슷한 것들이 많 보이죠. 그 정도는 이제 해석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건 사실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할 건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건 딱 요 정도 수준. 공통된 내용이 있다면 쌍따옴표 묶어야 된다. 우한.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서로 혼용했었구나. 그래서 숫자의 기본 코드라고 생각하고 외우고 계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시험에 나왔던 이제 자주 나오진 않지만 나왔던 좀 어려운 내용인데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면 그 부동산 시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매덕, 매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놓는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여기도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기도 자릿수를 이렇게 떼어내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릿수를 떼어내는 것들이. 10자리의 정수값이 지금 있는 현 상황이고 선택하시고 이런 자릿수가 있는 숫자가 100만 개입니다. 셀스식 대하상자를 화면에 표시하려고 합니다. 컨트롤 1. 자, 사용자 지정에 가시고 자, 세 자리마다 콤마 찍으세요. 샵, 콤마, 샵, 제로라고 이제 외우세요, 이제. 그러면 이 10자리에 세 자리마다 콤마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세요? 보기 영역에. 네? 이렇게. 자, 지금 아마 0코드 뒤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겠죠? 그 상태에서 콤마 하나만 표시하면 보실래요? 콤마, 쉼표. 그럼 화면상에 무슨 변화가 보이는 거 확인하셨어요? 갑자기 10자리였던 게 7자리로 바뀌어버렸네요. 여기. 그 다음 콤마 하나 더 표시해 보실래요? 여기. 또 세 자리 잘려버렸네요. 없어졌네요. 또 콤마를 또 잘려버렸네요. 그래서 기본 코드에 콤마가 계속 나타나면 세 자리씩 잘라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콤마가 사라지면 세 자리씩 다시 살아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시험에 세 자리 자르는 것까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콤마 한 개. 그러면 처음에 들어올 때 우리 10자리의 숫자였죠. 나가면 몇 자리가 나오겠죠? 7자리가 나오죠. 그러면 의미 있는 단위를 하나 붙이고 싶은데요. 원이라 붙이면 돼요? 의미 있는 문구를 붙이고 싶은데 원이라고 붙이면 되냐고요. 응? 뭐라고 붙여야 됩니까? 세 자리가 잘렸으니까 1,000원이라 붙여야 10자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의미 전달이 되겠죠. 이거 표 만들면 위에 단위 뭐 얼마 만 원 이렇게 1,000원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그거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요 빨간색 요 부분 요거 한 개를 보고 이제 1,000의 배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00의 배수. 시험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마지막입니다.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입력란에. 자, 혹시 제가 범주 사용자 지정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입력란에 있는 내용, 기존에 있던 내용 다 지우세요라고 했죠. 그 지운 내용이 뭔지 기억나세요? 이겁니다, 이거. G 슬래시 표준. 이걸 지웠거든요. 숫자 할 때. 이게 뭐냐고요? 이 코드에도 알아두세요. 참고로. 아까 골뱅이 코드가 의미가 뭐였죠?
문자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표시하라 그랬죠. G/, 표준이라는 이것도 하나의 코드인데 이건 숫자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표시하세요라는 겁니다. 숫자 데이터를. 그리고 공통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원, 쌍따옴표 원, 뭐 이렇게. 그리고 확인 하시면 숫자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표시하세요. 아무 개념 없이.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자, 셀스식과 관련해서 글꼴 그룹, 글꼴 그룹, 맞춤 그룹, 표시 형식, 스타일 등을 이용해서 셀의 서식을 꾸민다. 물론 뭐 거기에 추가해서 시트라든지 셀 관리하는 거, 삽입 삭제 이런 거 배우셨고요. 여기서. 그다음에 이름 정의, 의미 있는 셀 하나에 아니면 셀 범위에 의미 있는 이름을 부여하겠다. 이름 정의. 그다음에 부연 설명을 하는 기능, 메모 기능도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표시 형식이라는 것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자, 요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뭐 요것만 안다고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시험이라는 건 어쨌든 기출 문제를 풀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실습을 예제를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저희들 교재 27페이지. 자, 파일 탭에 그 수업 중에 여는 파일은 제 셀스식이라는 27페이지 셀스식이라는 제목 밑에 보면 파일의 경로가 보일 겁니다. 보이죠? 네? 네. 책보는 연습도 하시고요. 자, 혹시나 놓쳤으면 그거 보고 따라오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제가 부르시고.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뭐, 기본 컴퓨터는 다 잘 다루시는 것 같아서, 뭐 그런 걱정 안 해요. 파일 연대 걱정 안 하는데, 어찌됐든. 기본 작업 2 파일 여시고. 혹시나 문제가 있으시면 이야기하세요. 이 자, 아마 기본 작업 2-1 시트가 열려져 있을 거고, 자, 저희들은 옮겨가겠습니다. 기본 작업 2-2로 옮겨가겠습니다. 이제는 36페이지. 자, 준비됐으면 진행할게요. 시험 준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문제를 잘 읽는 겁니다. 그다음 문제를 잘 읽으면서 내용 파악하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근데 그 내용 파악을 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내용 파악이 됩니다. 아무 내용, 뭐 내용도 모르는데 그거 읽는다고 그 내용 파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천을 지금 준비해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를 풀 수 있는 미천을. 자, 그림 아래쪽에 1번 A1, F1, A1 땡땡 F1 셀 범위 표기 방법이라고 그러고 셀 범위라 표현하지 않고 크마리 이급에서는 영역이라는 표현을 쓴다.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일단 A1, F1 영역 선택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기능이 어딘가 있는지 저 값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자, 홈, 맞춤, 빨리 찾는 게 여러분들 역할이라고. 앞으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다음 요 셀 범위에 대해서 글꼴 HY 경고등 글꼴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어디 있는지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제 거 보고 하세요. 나중에 실습할 시간 드릴게요. 제발 문제만 보면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불나방처럼 좀 문제 푸는 데만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시험장에 가서 잘 푸시면 되잖아요. 여기 수업 들어왔으니까 제 설명 잘 들으시고 제 노하우를 가지고 가시라고요. 제발 문제만 보면 문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비효율적인 것 같거든요. 듣고 제가 실습할 시간도 드린다고 했잖아요. 거기 맞춰서 하시면 되니까. 자, 글꼴 이름 HY 덴버디 찾아야죠. 글꼴 크기
너무, 너무, 제가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제 안에 있으라고요. 그리고 제게 제거 여러분들 하고 맞춰보시고, 그리고 제게 틀리면 틀리다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예?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템포로 가셔야지, 뭐, 지금 1번 하고 있는데 2번 하고 있고 이러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글꼴 스타일. 자, 잠깐만요. 글꼴 스타일이라는 용어 어디서 보셨죠? 그게 문제에 있는 문제 읽고 계세요? 왜 자꾸 문제 보셔, 문제. 글꼴 스타일. 용어 어디서 보셨죠? 이래서 뭐가 필요하냐고요? 복습이 필요한 겁니다. 주말에 복습 좀 하세요. 여유 시간 좀 만드세요. 의도적으로. 어디서 보셨냐면, 셀스식 대화 상자 안에 글꼴 그룹에 있는 글꼴 스타일 여기서 보셨다고요. 여기 있는 내용에 글꼴, 기울임꼴하고 굵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요 기능이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거든요. 사실은 여기. 이 두 개를 이야기한다고 했으니까 굳이 이 창을 열지 않더라도 이 내용은 여기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굵게. 용어 무시하지 마시고요. 필기 시험 보셔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수업 중에 쓰는 용어들 잘 기억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밑줄, 이중 밑줄. 밑줄은 여기가 밑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목록 단추가 있다는 건 다른 내용도 있다는 이야기죠. 목록 단추 눌러서 이중 밑줄 확인하시고 클릭. 자, 그다음 A4에서 A6, 2번입니다. A7에서 A9, B4에서 B6, 그다음에 F4에서 F6, F7에서 F9. 자, 잠깐만요. 요 표기가 무슨, 요 5개의 셀 범위가 적혀져 있죠. 영역은까지. 그게 무슨 의미냐면, 5개의 영역을 동시에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에서 5개의 영역을 동시에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 5개 영역을 동시에 선택하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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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5개죠. 떨어져 있는 범위죠. 무슨 키가 필요하죠? 컨트롤 키, 오케이. 그렇게 복습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컨트롤 키 처음부터 누르는 거 아닙니다. 컨트롤 키 처음부터 누르는 거 아닙니다. A4, A6 문제 순서에 따라갈게요. 하나 선택 하신 다음에 이제 컨트롤 키 누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택. 그리고 잠깐만요. 선택하다가 실수했습니다. 자, 제 화면 잠깐만 보실래요? 실수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을 선택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답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A4, A6 먼저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나머지 그래서 셀 범위가 여러 개 보이는 그건 동시에 선택하세요.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자, 나머지 내용 읽겠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고 여기 있네요. 이제 클릭. 그러면 5개의 영역에 똑같은 명령이 지시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위 선택하는 목적은 똑같은 명령을 동시에 처리하려고. 네? 그래서 컴퓨터에 체크해 보면 뭔가 선택하는 게 항상 먼저 나와 있습니다. 자료들을 보시면 비단 엑셀뿐만 아니라. 자, 그다음 A3에서 F3, A3에서 F3 영역은 셀 스타일 강조색 사라지나죠. 셀 스타일 어디죠? 여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죠, 이거? 이 부분. 자세히 단추 눌러서 목록을 펼치시고. 이 목록의 이름들이 다 존재하고요. 강조색 사라는 목록 이름을 찾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목록의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자, C4에서 C6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는 용어를 어디서 보셨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는 용어를 어디서 보셨습니까? 사용자 지정. 셀스식 대화 상자 안에서 보셨죠? 오늘. 맞아요? 자, 이용하여 문자 뒤에 퍼센트를 표시하시오. 표시와 같이 표시에 80 물결 90이면 80 물결 90%로 표시하시오. 자, 잠깐만요. 지금 제가 선택해 놓은 C4에서 C6 데이터의 종류는 데이터의 종류 중요합니다. 데이터의 종류는 숫자?
방금 문제를 읽고도 숫자라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왜?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상당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대답하신 분은 이제 앞으로 영원히 안 틀리겠죠. 자, 숫자 문자가 결합이 되면 데이터의 종류 뭐라고요? 문자 데이터. 예? 그래서 그래서 문제의 문자라고 이게 숫자면 문제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하시고요. 자, 사용자 표시형이 셀스식 대화 상자에서 보셨다 그랬죠. 그럼 셀스식 대화 상자를 표시하는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1 사용하세요. 그리고 어디 갔습니까? 표시 형식의 범주 사용자 지정 합쳐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입력란에 있던 내용은 형식 입력란에 있는 내용은 다 지우시고 자 문자 데이터를 보수란에 표시해야 되겠네요. 무슨 코드? 골뱅이 자 공통된 내용이 뭐라고요? 퍼센트 쌍따옴표 묶어서 퍼센트 키보드상인데 쌍따옴표 안 붙이면 안 되냐? 안 붙여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키보드 상이 있으니까 안 붙이면 어떻게 되냐? 입력을 하면 안 된다네요. 그럼 이런 상황이면 땅땅을 묶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퍼센트에 대한 이야기를 더 추가로 하고 싶긴 한데 그냥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그냥 저런 상황이 벌어지면 쌍땅을 묶어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으로 이해하세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키보드상에 있는 경우가. 자, 지금은 이렇게 쌍땅을 묶어야 됩니다. 자, 확인. 요게 다른 내용, 뭐 요게 제일 어렵죠. 자, 그 다음 C7셀의 연극을 한자 연극을 변환하고 자 어제 자 C7셀 선택하시고 자 기존에 있던 자료를 수정 편집하셔야겠군요. F2번 키 연극 단어만 선택하시고 한자 바꾸는 방법이 뭐라고요? 한자 키를 누른다. 그리고 한자는 문제에 주어집니다. 해당 한자 선택하시고 밑에 입력 형태 한자로만 변환하시고 우측 상단에 변환 단축 클릭 한자 선택, 문제에 주어진 한자 선택, 한자로만 표시, 그리고 변환 단축 클릭. 수정 완료가 되면 완료되는 이 시점에서 엔터. 의도적으로 커서를 해 뒤에다가 이렇게 놓지 마세요. 틀린 건 아닌데 굳이 불필요한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작업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엔터. 여기는. 자, 그 다음 쉬는 시간인데 잠깐만요. 요거까지 하고 싶게요. C7셀에 맞춤을 지정하시오. 안 되겠네요. 잠깐만,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저장, 컨트롤 S, 단축키 사용하시고요. 아니면 요 단축 쓰시고. 잠깐 쉬었다가